열의 8, 열의 9은 9시 개장하자마자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이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차익 물량을 한 차례 걷어내고 그 시가를 돌파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오전 개장 직후의 수급을 요즘은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봐보실 분들은 봐보셔도 좋습니다. 개장 직후의 수급을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올려놓은 단타 매매 검색식 이거 하나로 끝, 이거 있죠. 이게 가장 핵심 골자가 뭐냐면은 시가 돌파예요. 개장 직후에는 종목이 빠져야 되고 특정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시가를 돌파하는 종목, 이 자리를 잡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추가하시거나 혹은 이대로 써도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좀 신빙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AP 자료실에 있습니다. 5월 23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고요. 모쪼록 오늘도 함께하는 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의 상승 사이클보다 올해 움직임에 대해서 거래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최근에 주목했던 부분이 뭐였죠? 자, 계속해서 동일한 구간에서 그날 오르던 떨어지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양봉으로만 마무리가 되었다. 자, 거래량도 늘어나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것도 좋고 모든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은 매수가 이기고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차익 물량이든 우려에 대한 물량이든 매도 물량도 꽤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매수 물량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면서 계속 양봉을 보이면서 마감을 할 수 있던 건데, 최근에 그 흐름이 한번 깨졌죠. 그리고 오늘도 어제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양봉을 보였다고 해서 상승을 했다고 해서 방향이 위로 잡혔다고 보기는 애매한 캔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상황들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을 한번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이제 박스권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박스권에서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하향 돌파인지 상향 돌파인지 여부를 봐야겠지만, 당장으로서는 이제 하향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꽤나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가 1.22%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0.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자의 증시가 그리고 오늘자의 증시가 꽤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수요일날 양봉이 하루는 나올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그 양봉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목금에 그 양봉의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혹은 이탈할 것인지 여부가 꽤나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목요일날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매도세가 좀 더 나올 것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눌려도 전혀 타격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증시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오늘자의 흐름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요즘 방송도 방송이지만 저희 매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게 되게 좀 편안해요. 증시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좌에 사실상 큰 타격은 없고, 반도체가 빠진다고 하면 화장품이 가고 정책이 가고 이런 것처럼 증시 자체의 순환이 돌면서 한 개가 빠지면 한 개는 가고 계좌는 계속해서 탄탄하게 버티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되게 편안해. 급하게 팔 필요도 없고 관점을 이탈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오전 개장 직후의 수급을 요즘은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봐보실 분들은 봐보셔도 좋습니다. 개장 직후의 수급을 쉽게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올려놓은 단타 매매 검색식 이거 하나로 끝, 이거 있죠. 이게 가장 핵심 골자가 뭐냐면은 시가 돌파예요. 개장 직후에는 종목이 빠져야 되고 특정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시가를 돌파하는 종목, 이 자리를 잡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추가하시거나 혹은 이대로 써도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좀 신빙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AP 자료실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 유행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증시의 분위기도 항상 다르고 항상 그때마다 상승하는 패턴이 겹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증시가 빠질 때 저는 증시 차트에 대한 유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약간 애매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평선에 대한 지지였으면 이걸 한번 눌러주고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뭐 N자형 기준봉 시가에 대한 거였으면 이 시가를 살짝 이탈했다가 돌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추세를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예시를 좀 들어보면 G2파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따라가다가 5일선에서 한번 눌려주고 바로 돌파가 나왔고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함께 봤던 한싹 같은 경우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것도 기준봉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했을 때 기준봉을 살짝 이탈을 하고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유일로보틱스 이런 것도 보면은 기준 저가에 대해서 상승 파동에 대한 저가 시가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돌파 보면 보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매매했던 것 중에 K시텍도 마찬가지야. K시텍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지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슈팅. 요즘은 이런 것처럼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체거래소를 포함한 수급의 변동성이 꽤나 크다 보니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간에 한 차례 이탈을 했다가 돌파하는 게 굉장히 많다. 요즘 제가 보는 증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증시를 볼 때는 우리가 유행과 분위기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습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은 기대감입니다. 이 종목이 돈을 잘 벌 것 같아, 혹은 돈을 잘 벌었대. 결국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든 간에 여기에 귀결돼요. 근데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어떤 재료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실적이 잘 나왔 때도 있을 거고, 무언가가랑 계약을 할 때도 있을 거고, 정부에서 이런 걸 추진한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항상 그 증시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대선 장세니까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모멘텀이 강한 것처럼,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도 항상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돌파에 대해서, 눌림에 대해서 뭐가 되었든 간에 유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증시를 볼 때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전략을 짤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단기 종목 같은 거 볼 때는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좀 되게 면밀하게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니까 이렇게 약간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증시가 빠질 때도 올라가는 종목이네, 증시가 올라가면은 더 대박 나겠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증시가 왜 빠지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증시 빠지는 거에 대한 반사수혜로 올라갔으면은 증시가 올라갈 때는 빠지는 게 맞는 걸 거잖아요. 이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간다는 걸 거니까. 무조건 전쟁, 유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증시 하락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진짜로 증시가 하락하면서 올라가는 건지, 혹은 그냥 개별적인 모멘텀이, 개별적인 수급이 강한 건지, 그런 차이들을 확인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항상 유동적으로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 명심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장세의 수급을 볼 때 테마랑 연관지어서 가장 좀 빠르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대금 상위는 항상 켜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오늘자의 거래대금 상위를 이렇게 보면은 1위가 인투셀 신규 상장주, 2위가 두산에너지 원전, 3위가 우리기술 원전, 4위가 하나솔루션, 태양광, 5위가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2등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개별적인 테마, 개별적인 업종들로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등인 인투셀을 봅시다.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아. 그럼 증시에서 지금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돈이 가장 쏟아지고 있는 종목이 인투셀인데 그 종목은 못 오르고 있다는 거고, 매수 대비 매도가 많다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오전에 오르는 듯 싶었지만 상승폭을 키워가지는 못해요. 돈이 많이 몰리는 건 맞지만 테마의 수급 자체가 매도 대비 매수가 센 건 아니다 봐야 되는 거고, 우리기술은 그나마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네요.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애매한 게 있는 거죠. 여기서도 시가총액 4천억짜리가 거래대금 3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는 꽤나 어찌 보면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깊은 걸 수 있지만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다음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4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빠지고 있죠. 이것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예요. 보면 전일 거래대금 1등이었던 게 지금 5등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야, 이건 엄청 잘 가네. 시가총액 3,500억짜리가 증시 2,500개 종목 중에 지금 6위 거래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센 수급이구나 라고 의미를 가져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면 좋아요. 실시간으로 좀 떠오르는 뉴스가 있는지 좀 봐봅시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안주랑 엮어보라고 하면 엮어볼 수는 있는 기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주목한 관점도 아니었고, 이 모든 기사라는 게 뜬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았으면 주식이라는 건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이 반응할 만한 이슈인가, 반응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단순하게 그냥 해킹을 많이 한데 야 그럼 보안주 뜯는 거 아니야?
이게 1차적인 생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진짜 이 종목에 올라갈 수 있는 동력, 단순하게 사업과 연관돼서 수익과 관련돼서가 아니라 테마성의 순환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잡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주말들 푹 쉬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